요리사가 뭔데? 한국 거라고? 뭐야 또 일이야? 한국 드라마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쇼 프로그램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음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중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국 넷플릭스 탑10에도 당당히 진입했습니다. 글로벌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토록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동안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 더 글로리 같은 컨텐츠들이 성공한 사례를 많았지만 이런 서바이벌 형식의 쇼 프로그램이 성공한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서도 이러한 성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국제요리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윌리엄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왔고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로 세계 요리 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무척 설레었죠. 그런데 기획안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흑백 요리사였거든요. 넷플릭스와의 첫 미팅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흑백 요리사라는 제목부터 좀 헷갈렸어요. 요리 프로그램에서 색감이 중요한데 흑백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담당자는 웃으며 제 질문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실 흑백은 색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흑수저는 미슐랭 스타를 받지 않았지만 재능 있는 숨은 고수들이고 백수저는 미슐랭 스타나 최고 칭호를 받은 유명 셰프들이죠. 그들이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살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계층을 강조하는 건가요? 유명 요리사와 덜 알려진 요리사의 대결이라니 꽤 흥미로운 구도네요. 맞아요. 넷플릭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이 미슐랭 스타 요리사들은 당연히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야의 숨은 고수들, 즉 흑수저들이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때로는 미슐랭 셰프들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저는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매력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바로 두 그룹이 얼마나 다른 접근법으로 요리를 하는지에 있어요. 미슐랭 셰프들은 화려한 기술과 노하우를 자랑하지만 제야의 고수들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요리를 해낼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격차와 경합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상과 세트 구성의 어려움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 대결 구도 자체가 프로그램의 큰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계속해서 기획서를 읽어보니 40명의 요리사들이 한 세트장에서 동시에 요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할까? 보통 45명의 요리사만 있어도 요리 공간이 꽉 차고 바쁘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무려 40명이 동시에 요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스와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었죠. 넷플릭스 팀에게 솔직하게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40명의 요리사들이 한꺼번에 요리하려면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가 엄청날 거예요. 물과 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만큼의 세트장을 구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심사했던 대회 중에서도 이런 규모의 요리 대결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넷플릭스 쪽에서는 저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한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흑백이라는 독특한 컨셉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넷플릭스 팀은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넷플릭스의 제안에 따라 기획서를 좀 더 깊이 분석해보고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 구도를 내세운 컨셉이 확실히 독특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흑백이라는 컨셉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시각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산과 세트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말한 대로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파급력은 엄청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이 아니었습니다. 40명의 요리사가 한꺼번에 요리하는 장면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듯 움직이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요리사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죠. 며칠 후 넷플릭스 팀에서 보내온 시청률 데이터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비영어권 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미국 넷플릭스 탑10에 진입했거든요. 쇼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높은 순위에 오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예상 밖의 성공이었죠.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리사와 마이크라는 제 요리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 리사, 마이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리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나는 나폴리 마피아 요리사의 생면 파스타 꼭 만들어 볼래.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나는 정지선 요리사의 딤섬에 도전해 볼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영숙 요리사의 미소곰탕 만들어 볼게. 각자 하나씩 만들어서 서로 평가해 보자. 이때부터 저희는 요리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파스타 재료를, 마이클은 딤섬 재료를, 저는 미소곰탕 재료를 준비했죠. 리사가 먼저 시작했어요. 밀가루와 계란을 섞으며 말하더라고요. 나폴리 마피아 요리사가 계란 하나씩 넣는 게 인상적이었어. 나도 그렇게 해볼 거야. 마이클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근데 왜 마피아라고 부르는 거야? 제가 설명했죠. 아, 그게 맛있는 마피아라는 뜻이래.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요리사를 그렇게 부른대. 리사는 열심히 반죽을 치대며 투덜거렸어요. 와, 생각보다 힘들다. 나폴리 마피아 요리사는 이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지? 한편 마이클은 딤섬 만들기에 열중했어요. 만두피를 얇게 밀면서 말하더라고요. 정지선 요리사가 손목을 이용해서 만두피 미는 게 정말 멋있었어. 나도 그렇게 해보는데 쉽지 않네. 저는 미소곰탕을 위해 소고기 뼈를 삶기 시작했어요. 이영숙 요리사가 그러더라. 맑은 국물이 가장 중요하대. 뼈 삶을 때 처음 나오는 거품은 다 걷어내야 한다고 하셨어. 몇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각자의 요리를 완성했답니다. 리사가 먼저 자신의 생면 파스타를 내놨어요. 자, 한번 먹어봐. 소스는 고추장이랑 마늘, 파 볶아서 만들었어. 우리 셋 다 한 입씩 먹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마이클이 말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면이 쫄깃하고 소스 맛이 독특해. 저도 동의했죠. 그래, 한국적인 맛이랑 이탈리아 파스타가 잘 어우러졌어. 나폴리 마피아 요리사의 창의성이 느껴진다. 리사는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요리사라는 걸 더 실감났어. 다음은 마이클 차례였어요. 조심스럽게 딤섬을 내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자, 이건 정지선 요리사의 딤섬이야.
김치랑 돼지고기 섞어서 만들었어. 우리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답니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의 새콤함이랑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 제가 덧붙였죠. 그리고 만두피도 정말 얇고 쫄깃해. 정지선 요리사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어.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정지선 요리사의 섬세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어요. 조심스럽게 미소곰탕을 테이블에 올렸죠. 자, 이건 이영숙 요리사의 미소곰탕이야. 맑은 국물에 미소 풀어넣고 간 맞췄어. 친구들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리사가 말했죠. 와, 이 국물 진짜 깊은 맛이 나. 미소의 풍미가 은은하게 느껴져.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그래, 소고기의 감칠맛이랑 미소의 조화가 정말 좋아. 이영숙 요리사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 근데 이영숙 요리사의 요리를 직접 해보니까 그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졌어. 우리는 각자의 요리를 음미하면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했어요. 리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진짜 대단한 건 그냥 요리 실력만 겨루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 가진 요리사들의 창의성을 보여준다는 거야. 마이클이 동의했어요. 맞아. 흑수저 요리사들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나 백수저 요리사들이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도 생각에 잠겨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요리해보니까 요리사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잘 알겠어. 우리가 만든 요리도 맛있지만 그들의 요리는 완전 다른 차원이야. 특히 백종원과 안성재 두 심사위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에밀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난 백종원 셰프가 정말 놀라웠어. 대중적인 요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잖아. 그는 심사할 때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도 그 안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인상적이었어.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백종원 셰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리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같아. 복잡한 요리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의 방식이 정말 대단해. 단순히 화려한 기술만을 강조하지 않고 요리의 본질을 잘 잡아내는 느낌이랄까? 저도 동의하며 안성재 셰프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반면에 안성재 셰프는 정말 정교한 미슐랭 셰프다운 평가를 했던 것 같아. 그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요리에서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됐어. 그는 심사할 때마다 요리의 미세한 디테일, 예를 들어 소스의 농도나 식감 같은 것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절대 요리사들의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았지. 그래, 두 심사위원이 정말 좋은 밸런스를 잡아줬던 것 같아. 백종원 셰프는 대중적인 시각에서 접근했고 안성재 셰프는 정교한 미슐랭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요리사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살리도록 격려했잖아. 우리 셋은 이 두 심사위원이 프로그램에 주는 가르침이 단순한 요리 실력 이상의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흑백 요리사가 가져온 새로운 요리의 물결을 직접 경험하고 즐겼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의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요리계에 가져올 변화들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요리를 맛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방금 경험한 것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요리를 통해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방송이 끝난 후 제 안에 뭔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로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접하고 연구해왔지만 그동안 한식은 제대로 탐구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식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한식이 가진 깊이와 전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 매력을 직접 탐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긴 겁니다. 먼저 한국 요리의 기본적인 재료와 기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발효 음식이었고 그 중에서도 김치와 된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발효를 주로 치즈나 빵에서 활용하지만 한식은 발효 음식을 거의 모든 음식에서 기본으로 사용하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된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재료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들이 어떻게 발효되며 서로 어우러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김치를 처음 담그는 과정은 서툴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김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적절히 섞는 과정에서 김치가 가진 복잡한 맛을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만든 김치가 서서히 발효되면서 맛이 깊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생명을 키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치를 완성한 후에는 된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된장은 발효된 콩을 주재료로 사용해 장시간 숙성시키는 음식인데 서양 요리에서는 맛보기 힘든 깊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된장 역시 발효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한 감칠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된장을 만들면서 저는 한식이 왜 이렇게 다양한 발효 음식을 통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효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특한 풍미와 향을 더해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죠. 이렇게 한식에 대해 깊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활약했던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셰프의 식당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요리에 대한 평가는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음식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철학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리를 직접 맛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에서 직접 그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고 그들이 어떻게 한식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지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한식이 이들 셰프의 손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특히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셰프로서 한식의 전통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놓치지 않는 요리사니까요. 그의 요리는 한식의 고유한 맛을 살리면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발효된 해산물 요리는 특히 기대되는 메뉴였습니다. 그가 말한 자연의 시간을 담은 요리라는 표현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더라고요. 또한 백종원 셰프의 식당도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백종원 셰프는 대중에게 친근한 스타일로 한식을 풀어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깊은 맛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식당에서 다양한 한식 반찬과 장류를 이용한 요리들을 맛보며 한국 대중 요리가 가진 저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백종원 셰프는 단순히 요리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넷플릭스 관계자와 우연히 연락을 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중국에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베끼려 한다는 것이었죠.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그대로 모방해 자신들의 콘텐츠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말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심각하게 수용하고 중국 서비스를 취소하는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항상 중국은 저런 식일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복제된다면 콘텐츠의 본질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여튼 저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한식의 본고장에서 그 문화를 체험하고
그곳의 셰프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요리사로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식을 맛보는 것이 이번 여행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한식의 깊은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의 전통 요리 연구소를 방문도 할 겁니다. 이제 한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접해왔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요리의 철학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제 요리에 접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은 저에게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한식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맛보고 배우며 그곳에서 받은 영감들을 제 요리에 녹여낼 날이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만날 새로운 맛,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한식을 통해 제 요리 세계를 확장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요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소피아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면 맛있는 한국 음식 많이 드시고 세계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올라올 사연은 더 특별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감동비튜브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비튜브입니다.